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외국에 세미나 갔다가 복귀하셨잖아요. 협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아주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오늘하고 지금 목이 쉬었어요. 아니 뭐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강간및 강제추행 사건 관련해가지고 우리 법무법인에서 진행을 해서 최근에 이제 혐의 없음 결정 받은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법무법인 안심이 성범죄 맛집이죠. 사실은 무혐의 맛집. 아 그거 너무 표현이 땅스럽나? 별로예요. 우리는 무혐의 나올 만한 사건을 열심히 변호해서 무혐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올바른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친구들도 만나는 소개팅 어플입니다. 소개팅 어플 이름은 글램이에요. 서로 간에 글램 내부에 있는 메신저 채팅을 통해 가지고 남녀가 며칠 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며칠 후에 만나자 이야기를 해서 커피숍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되게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죠. 그러다 마음이 맞았나 봐요. 커피숍에서 만남 직후에 남성,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해서 차량에 태웁니다. 커피숍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남자가 혼자 사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식물도 키우고 밥도 지어 먹고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빠 집에 어떻게 하고 사는지 한번 구경 가도 돼? 라고 말이 나온 거지. 남자가 사는 집에 여성과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은 남자의 주장이지 증명된 건 아니잖아요. 증명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까? 대화 녹음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겠죠. 차량 블랙박스. 그게 녹음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포렌식까지 다 맡겼었는데 발견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어쨌든 우리는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사기관에 어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성의 집에 함께 간 경위에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의사합치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남녀 간에 의사합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의 집에 간다라는 거는 그 뒤에 뭔가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너 왜 그랬냐 라는 식으로의 증거가 어느 정도는 남기 마련인데 당연히 그런 것도 없고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조금 여자분도 진술에서 본인의 깎아먹는 진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술을 한 방울도 마시자 서로 간에 정신이 너무나도 멀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데려간다거나 뭐 속여서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실 술 먹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져가지고 강간이냐 중간간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사건은 특이하게 한 방울도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집에까지 평온한 상태로 가서 집에 도착하니까 늦은 시간이었겠죠. 저녁 식사도 해주고 같이 TV를 보면서 좋은 시간을 갖는 과정에서 손이 서로 닿게 되고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서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도 그러죠. 성관계 이어졌을 때 첫 번째 그날 밤에 식사를 하고 TV를 보다가 한 성관계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었어요. 협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했던 여성도 동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 사실관계가 인정된 게 무혐의 나오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성관계가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야. 2번 이상 있었는데 여성도 첫 번째 성관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됐던 성관계다. 근데 그 뒤에는 나는 오케이 하지 않았는데 남자가 강제로 덮쳤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 날에 전화 연락을 남자가 받으면서 일어났는데 여성이 고소한 내용으로는 다른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을 소위 말해서 가지고 노는 것 같아서 화가 나서 다툼을 벌였는데 직후에 남자가 억지로 성관계를 맺고 가슴을 빨고 하는 행동을 해가지고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근접한 성관계가 2회 이상 있었는데 첫 번째 성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했다는 양쪽의 의견이 일치하고 두 번째 성관계는 아니다. 근데 두 번째 성관계 같은 경우에는 남성 같은 경우는 없었다. 여성은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진술은 달랐어요. 여성이 화가 나가지고 택시를 불러서 집에 간 시간에 관해서 또 진술이 달랐어요. 여성은 이제 곧바로 해가지고 뭐 새벽 6, 7시경에 갔다. 남성은 9시, 10시경에 나갔다. 라고 진술이 달랐는데 이거에 사실 택시를 불러서 갔으면 카드 결제 했던 시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 택시를 타고 간 시간에 관해서는 남성의 진술과 좀 불일치했어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여성이 두 번째 성관계 맺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가지고 노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 이런 주장이 오히려 변소하는 내용. 고소인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사실은 내가 강제로 당했다기보다는 사실 겉으로는 반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남자가 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나쁘다. 변심 이런 거거든요. 근데 고소인이 스스로 고소하는 내용에 그 내용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는 똥볼을 차는 거지. 화가 나서 고소한 거야 라는 취지로 고소를 해버린 꼴이 된 거예요. 오히려 피의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하고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저희 채널에 댓글 정도 다는 정도 되시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
주식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일단 중립기업 받고 시작하자 아하. 라는 게 국룰이에요. 오늘 햇바닥 좀 놀리시네요. 네. 이게 정말로 강제로 이루어졌는지,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을 만한 상황적인 요인들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서 뭐 성관계 맺고 혹시라도 고소를 당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